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운명을 가른 전투 중 하나죠. 탄금대 전투와 신립장군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아 비즈니스 리뷰, 또 나무위키, 우리 역사의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단순한 전투 분석을 넘어서 당시 조선이 처했던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한번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자료를 보면 신립장군,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명성이 높았던 장수였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북방 여진족 토벌에서 공이 아주 컸죠. 1583년 니탄계에 난 진압이 대표적이고요. 아, 그때 활약이 대단했군요. 네, 여기서 주목할 게 신립 장군의 주된 성공 경험이 바로 이 북방 여진족과의 전투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기병 운용이 아주 효과적인 상대였다는 거죠. 아하, 기병. 그 경험이 근데 나중에는 좀 다르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게 이후 탄금대에서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딱 터졌을 때 조선의 전반적인 군사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큰 전쟁 예상이나 대비가 좀 되어 있었나요? 자료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대규모 정교군과의 전면전 경험은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전무했다. 네, 건국 이후에 뭐 큰 전쟁이 없었으니까요. 주된 군사 경험이라는 게 앞서만한 북방 여진족 토벌이나 아니면 남해안에 출범을 하는 소규모 왜구들 막는 정도. 거기에 좀 한정되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처럼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하고 또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된 대규모 병력과는 싸워본 경험 자체가 부족했던 거예요. 조총 말씀하시니 생각나는데 그게 당시로선 정말 위협적이었겠네요. 네. 실제로 상조에서 먼저 패했던 이일 장군조차 신립 장군에게 지금 왜적은 옛날 왜구랑 다르다. 넓은 들판에서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조언했을 정도니까요. 아, 그런데도 결국 신립 장군은 탄금대를 택했단 말이죠. 그것도 세제라는 더 유리한 지형이 있었는데. 이게 참 계속 논란이 되는 지점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여물 같은 부하 장수들은 세제가 험준하니 여기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건의했다고 하죠. 그런데 왜 탄금대였을까요? 그게 바로 신립 장군의 성공 경험, 즉 기병을 활용하기 좋은 평야지대를 선호했던 거죠. 자신의 주특기를 살리겠다는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한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 그러니까 일본군의 강점인 조총부대와 또 전장 상황, 당시 비가 와서 땅이 질퍽거렸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좀 간과한 거죠. 아, 비까지 왔으면 기병은 정말 움직이기 힘들었겠네요. 네, 기병의 기동력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조총부대의 좋은 표적이 된 셈입니다. 전술적인 판단 미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물론 뭐 다른 설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병사들 도망갈까봐 배수진을 쳤다거나 아니면 후퇴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싸웠다거나 하는. 네, 그런 가설들도 제기됩니다. 소설 같은 데서 그렇게 묘사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어떤 경우든 최종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이 탄금대에서의 패배, 이게 단순히 전투 하나 진 게 아니라 그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패배가 아니라 조선의 최정예 중앙군이 사실상 여기서 그냥 녹아버린 거거든요. 아, 중앙군이. 네, 수도 방어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바로 선조 임금이 피난길에 오르고 한양이 그냥 함락되어 버렸죠. 전국적으로 미친 영향이 정말 컸습니다. 사기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후에 용인전투 패배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군의 중심이 무너졌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립장군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당대에는 뭐 원귀 장난설 이런 설화도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건 이제 너무나 큰 국가적 충격을 백성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소화하려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죠. 패배의 원인을 좀 초자연적인 걸로 돌리는. 그럴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당시 신립장군이 처했던 상황. 그러니까 병력은 부족했지, 정보는 부족했지, 이런 객관적인 어려움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선택에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는 재평가 시도랄까요? 아,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좀 더 보자 이런 거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조선 전체를 엄청난 위기로 몰아넣은 이 패배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안타까움과 비판적인 평가는 공존합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탕금대전투 패배는 단순히 신립장군 한 사람의 능력이나 판단 문제라기보다는 그가 싸워왔던 북방에서의 경험, 그리고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가졌던 대규모 정규전에 대한 어떤 준비 부족, 또 일본군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한 시대에 유효했던 전략이나 영웅적 면모가 시대가 바뀌고 위기의 성격이 달라지면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쟁의 승패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력이나 지휘관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정보, 전략, 그리고 더 큰 시대적 상황 같은 여러 요인이 얽혀서 결정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종종 그 결과만 가지고 너무 쉽게 평가하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처럼 그 결과 이면에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또 그 인물이 처했던 구체적인 맥락 같은 더 큰 그림을 함께 보려고 노력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탕금대 전투 이야기를 통해 어떤 점들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